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구글에서 대화형 AI 바드가 출시되었죠. 챗 GPT와는 다르게 한국어가 우선 탑재되어 한국어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글 바드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바드는 구글 앱 버튼을 눌렀을 때는 나오지 않고요. 구글 바드 전용 사이트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구글 입력창에 바드라고 입력합니다. 엔터 치시게 되면 바드를 만나보세요 라고 나오죠. https bard.google.com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프롬프트 입력창이 바로 보이죠. 다른 복잡한 메뉴는 없고요. 단순하게 프롬프트에 입력하면 바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바드는 한국어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서 놀라운 결과물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드 AI 챗봇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드는 챗 GPT와는 다른 부분이 마이크 사용이 가능하죠. 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을 경우 음성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음성으로 한번 해볼게요. 괌에 4박 5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세부적인 일정과 소요 예산을 알려주세요. 자, 제출 버튼 누릅니다. 제가 챗 GPT에게도 질문을 해보고 했는데 이 구글 바드가 좀 더 자세하고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 이 구글 바드의 경우에는 가격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자, 1일차는 괌에 도착해서 체크인하고 탐보린 비치 방문하고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2일차에는 성당, 티니안 박물관, 레스토랑 저녁 식사, 3일차 스노클링 여러가지 하죠. 자, 그 다음에 괌 여행의 소요 예산이 숙박, 항공, 식사, 액티비티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4박 5일 기준으로 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구글 바드는 특징이 답안을 여러 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다른 답안 보기를 누르시면 세 가지의 답안을 알려주게 돼요. 자, 답안 1이 마음에 안 드셨을 경우에는 답안 2로 확인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약간 다르죠? 이 경우에는 예산이 200만 원인 것은 똑같지만 그 아래에 항공권이라든지 숙박비, 렌터카, 액티비티, 식사, 쇼핑을 따로 뽑아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끔 아래에 일본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구글 바드가 한국어와 일본어가 제일 먼저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어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지금 이 세 가지 답안이 다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 고침을 눌러서 답안을 재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런 해외 일정 말고 국내 일정도 한번 물어보도록 할까요? 자, 요즘 국내 여행들 많이 다니시죠? 국내 여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다시 누르고 물어볼까요? 요즘 경기권에서 1박 2일로 여행 가기 좋은 곳 알려주세요. 그러면 또 답안을 생성해 주겠죠. 이 구글 바드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자, 몇 가지 나왔네요. 가평 뿌띠프랑스, 아친고요 수목원, 에버랜드 남이섬, 평택 7괴산성이라고 하죠. 자, 여기도 다른 답안을 볼 수가 있죠. 또 여기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여긴 또 다른 곳을 알려주게 되죠.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주 세종대왕릉이라고 하면 그 장소에 대한 간단한 정보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본 채널인 IB96 채널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다양한 AI 챗봇에게 물어봤었는데요. 이 IB96 채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정확한 답을 내는 곳은 없었습니다.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중에 IB96 채널은 어떤 곳이에요? IB96 채널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사용법을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이라고 하고요.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기초, 고급 기능,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초보자부터 고급 사용자까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강의가 많다고 하죠. 이해하기가 쉽고 영상도 잘 만들어져 있어서 많은 사람이 시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죠. 제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다양한 AI 챗봇 중에 구글 바드가 가장 정확하고 한국어도 위화감 없는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전기요금 때문에 또 많이 이슈가 되는데요. 전기요금 인상이 될지 한번 물어볼까요? 자,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전기요금 인상이 될까요? 자, 전기요금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천연가스, 석탄, 원유 등 전기 생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하죠. 자, 며칠 전에 전기요금이 인상됐다고 나왔죠. 아주 정확한 정보죠. 챗 GPT 같은 경우에는 2011년 정보까지만 보여주지만 구글 바드는 시기와 상관없이 최신 인터넷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어제의 정보도 정확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요즘 우회전 법규가 계속 바뀌어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우회전을 하는지 잘 몰라서 우회전할 때 무조건 멈추고 진행을 하는데 우회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우회전 관련 교통 법규를 알려주세요. 자, 2023년 1월 17일부터 우회전 관련 교통법규가 강화됐다고 하죠. 자,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는 의무라고 하네요.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보통은 사람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이것도 안 되는가 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주행 신호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신호등이 있을 경우에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서야 하나 봅니다. 자, 이렇게 최신 정보도 알려주죠. 그 다음은 챗봇이 이해하기 힘든 것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장 드라마라고 있죠. 자, 그런 막장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자, 줄거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공은 가난하지만 착한 미혼모인데 딸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항상 돈에 쪼달린다고 하죠. 재벌 2세와 만나 사랑에 빠지고 재벌 2세는 주인공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가족에게 그녀를 소개할 용기가 없다고 하네요. 자, 주인공은 재벌 2세의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절망에 빠지고 복수를 결심하고 재벌 2세와 그 가족을 파멸로 이끈다고 하죠. 아주 정확하죠. 전형적인 막장 드라마의 클리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막장 드라마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써달라고 해볼게요. 제출합니다. 좀 더 길게 써줬네요. 그리고 이름도 전부 나오고요. 중간 과정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왔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써줬죠. 막장 드라마의 전형적인 이야기라고 하고요. 비현실적이고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고 복수와 파멸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우리가 한 일을 후회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고 하죠. 마지막에는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도 써줬네요. 자, 그 다음은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다이어트 식단을 한번 짜달라고 하겠습니다. 한 달간의 다이어트 식단을 짜주세요. 제가 딱딱 끊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대충 쭉 이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정확하게 알아듣네요. 자, 한 달간의 다이어트 식단은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일반적인 인공지능 챗봇의 경우에는 다이어트 식단을 짜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기본 식단만 짜주고 끝이죠. 그런데 구글 바드의 장점인 다른 답안이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매번 똑같은 식단만 먹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자, 다른 답안 보기를 누르시면 또 다른 식단이 나와요. 그러면 오늘은 이런 식단, 내일은 또 다른 식단,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여기 있는 답안 재생성을 이용을 하면 매번 똑같은 식단이 아니고 다른 식단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답안이 3개가 나오는 것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올 여름 날씨는 어떨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의 날씨는 어떨 것으로 예상하세요? 자, 기상청에 따르면 2024년 여름은 평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죠. 6, 7월이 평년 기온보다 높을 확률이 50%, 8월은 40%라고 하고요. 6, 7월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확률이 50%라고 합니다. 엘니뇨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요. 이 엘니뇨가 발생하면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은 적은 날씨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올 여름은 많이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것들은 복잡한 코딩 같은 실생활에 도움은 많이 되지 않는 것보다는 주로 우리가 현실에서 실생활에 많이 쓰일 만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전혀 문제없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자동차 운행 시에
핸들 쏠림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약간 전문적인 건데요. 이것도 대답을 해줄지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운행 중에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 보통 이런 거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찾고 하시는데, 자,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찾으려면 한참 걸리죠.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휠 얼라이먼트 불량, 타이어 마모, 공기압 불량, 서스펜션, 엔진 문제. 자, 기본적인 5가지 문제를 알려주죠. 자, 다른 답안을 한번 볼까요? 자, 다른 답안도 마찬가지가 되네요. 자, 거의 이 정도의 문제 때문에, 거의 이 문제 때문에 핸들이 쏠리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과연 대답을 해줄지 궁금합니다. 컴퓨터를 조립하려고 하는데 주로 인터넷 서핑과 워드 작업 위주로 쓰려고 해. 현 시점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사양을 알려주고 소요되는 금액도 한화로 알려주세요. 자, 이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서핑과 워드 작업 위주로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양의 컴퓨터를 조립하는 게 좋다고 하죠. 자, CPU와 메모리, 저장 장치, 그래픽, 파워 서플라이, 케이스, 운영체제까지 전부 알려주고요. 전체 조립 비용은 60만 원 내외라고 하죠. 인터넷 서핑과 워드 작업 위주로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추천한 사양이라고 합니다. 자, 다른 답안 보기도 한번 눌러볼까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이번에는 약간씩 다르죠.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7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도 볼게요. 자, 이 경우는 65만 원이라고 하고요. 아래에 보면 부품에 대한 설명도 나오죠. i3 12100F를 선택한 이유가 인터넷 서핑과 워드 작업에 적합한 저전력 CPU라고 하죠. 메모리를 선택한 이유라든지 이런 내용도 전부 나오게 됩니다. 자, 대단하죠? 이런 질문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해줄 줄은 몰랐어요. 자, 그 다음은 주식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을 추천해 주세요. 자, 이렇게 5가지를 소개를 해줬네요. 주식시장의 역사, 투자 원칙, 유명한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을 배울 수 있다고 하죠. 자, 그리고 항상 교훈되는 내용을 끝에 써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주식 얘기가 나오면 항상 선물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선물 투자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선물 투자는 어떤 건지 한번 물어볼게요. 선물 투자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선물 투자는 미래의 특정 시점에 지정된 수량과 품질의 특정 자산을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매매하는 표준화된 계약이라고 하죠. 자,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물 얘기 나오면 뭐 옵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2가지의 차이는 뭔지 한번 물어볼까요? 선물 투자와 옵션의 차이는 뭐예요? 선물과 옵션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베팅하는 투자 방법이라고 하는데 몇 가지 주요 차이점이 있다고 하죠.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일일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찾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비교를 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색 방법을 여러 가지로 또 해야 되고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인공지능 챗봇을 이용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나라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정보도 정확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의 구운몽이라는 소설이 있죠. 이 소설을 다른 AI 챗봇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바드는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자, 물어볼게요. 구운몽의 줄거리를 알려주세요. 자, 구운몽은 조선 후기 문신 서포 김만중이 지은 한글 소설이죠. 조선 후기 대표적인 고전 소설 중 하나라고 하죠. 양소유라는 한 남자가 부귀 공명과 4명의 부인을 얻는 꿈을 꾸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깨어난 양소유는 꿈이 허무한 것을 깨닫고 진정한 행복은 현실에서 찾는 것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 대한 정리도 간단하게 해줬죠. 인생의 허무함,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고 불교 사상과 유교 사상이 융합된 작품이라고 하고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거의 완벽하게 알려주죠. 자, 제가 챗 GPT에게도 한번 물어봤는데요.
챗 GPT는 전혀 엉뚱한 대답이 나와요. 중국 명나라 시기에 작성된 소설로 저자가 다차라고 하죠. 전혀 엉뚱하죠. 완전히 상관없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춘향전이라는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 이야기라고 하기도 하고 전혀 동떨어진 대답을 주죠. 이 챗 GPT는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구글 바드는 한국어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작업에도 이용이 되겠지만 제 생각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궁금한 것이나 필요한 내용들을 알아보기에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도 아주 정확하고 세 가지의 다른 답안을 제공함으로써 좀 더 나에게 맞는 답변을 내가 직접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이 구글 바드는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우리나라 실정에는 아주 적합한 인공지능 챗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